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9월 7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 결국 중요한 라인들을 다 이탈을 하면서 정말 피곤한 모습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. 코스피는 2420포인트 회복을 못하고 오히려 24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. 코스닥도 770포인트, 어제는 양봉 캔들로 좀 전환을 시켜주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오늘 또다시 이제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770포인트 단기 저점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양시장 모두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한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어제 미국 시장도 반등을 하질 못하고 오히려 저점을 좀 이탈시키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 또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. 언제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을 할지 알 수 없는 모습이고요. 내일장이 마감이 되면 우리 시장은 연휴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의 모습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뭐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자,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. 오전에 일찍 두 종목 대응을 하고 시장은 그냥 관망을 했습니다. 자, KG 이니시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KG 이니시스 오늘 장 초반에 이런 자리 뚫고 가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애플페이가 올해 말에 국내에 전격 도입된다라는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고요. 대장주는 아니었어요. 이등주로 움직였고, 대장주인 한국정보통신이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매매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KG 이니시스로 좀 대응을 해봤던 겁니다.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제 눌림 자리를 줬죠. 장 초반에 애플페이 이슈가 뜨면서 슈팅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눌림 자리 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. 눌림 자리 첫 자리. 그래서 반등 줄 때 절반 물량은 정고점 부근에서 일단 수익을 챙겼고요. 다시 떨어졌죠. 그래서 또다시 좀 매수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정보통신이 잘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이제 일부 물량 매수를 해서 또다시 슈팅 나올 때 일부 물량 수익을 챙겼고요. 나머지 물량은 이런 고점 자리 뚫고 가길래 계속 좀 지켜봤습니다. 한국정보통신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. 그런데 더 슈팅을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서 제 매수가를 여기서 터치를 했죠. 그래서 살짝 반등 줄 때 매수가 위에서 나머지 물량도 수익권에서 정리하면서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. 자, KG 이니시스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슈팅 이후에 첫 번째 눌림 줄 때 매수가 됐고요. 그리고 정고점 부근에서 절반 물량 수익 챙겼고 다시 떨어져서 또다시 매수했고요. 또다시 이제 반등 줄 때 수익권에서 또 절반 물량 매도를 했고요. 나머지 물량은 제 매수가 여기서 이제 터치하는 거 보고 매수가 위로 올라올 때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KG 이니시스 매매는 좀 마쳤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텝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장 초반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. 자이언트 스텝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앞에서 이런 이제 역배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.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일봉상의 모습이 좋지 않았고 오늘 이제 시장도 뭐 장 초반부터 반등이 없이 그냥 아래로 쭉 빠지는 시장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강하게 반등은 못했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이 계속 수익권을 좀 주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수익을 못 챙기고 오히려 두 번의 매매를 좀 약손실로 끊어내는 그런 결과를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눌림 줄 때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요.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살짝 수익권이 났죠. 근데 정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좀 상승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버텼는데 저점 자리 이탈이 나와서 일단 여기서 짧게 끊어냈고요.
그랬더니 결국에는 또 슈팅이 나오고 돌파를 해버렸죠, 오히려. 그래서 이 종목이 좀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 돌파된 고점 자리 보고서 좀 아래쪽에서 매수를 했어요. 자, 여기서 매수를 해서 또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또다시 이제 이런 저점 자리 여기서 이탈을 해버려서 여기서 또 짧게 끊어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좀 약손실로 끊어내면서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. 결국에는 시장을 이기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자이언트 스텝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매매했죠. 자, 여기 첫 눌림 자리에서 매수가 됐고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이 발생을 했는데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홀딩을 했지만 저점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바로 잘라냈죠. 그랬더니 슈팅이 나와서 조금은 배가 아팠지만 다시 한번 이제 고점 자리 돌파하는 거 보고 좀 아래쪽에서 매수를 했어요. 그런데 또다시 이제 살짝 반등이 여기서 나왔죠. 근데 요 저점 자리까지 이탈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또 잘라내면서 두 번의 매매가 좀 손실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이언트 스텝 매매는 좀 마쳤고요. 이렇게 두 종목 좀 대응을 하고 시장이 반등 없이 아래쪽으로 쭉 빠지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뭐 2400포인트를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. 자,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국정보통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애플페이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죠. 파동은 이제 3차 파동이 다 나온 구간입니다. 이렇게 1차 파동, 여기서 2차 파동 주고 3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라 이제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죠. 7,000원대에서 단기 14,000원이니까 더블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. 자, 여기서 원래 처음 그 뉴스를 달고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이 자리에서 이 사실 무근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. 현대카드 관련해서 애플페이 뭐 우리는 근거 없다, 뭐 사실 무근이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악재가 터지면서 아래쪽으로 죽었거든요.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페이크였다라고 봐야 되겠죠. 거래 완전히 줄이면서 여기 거래 터졌을 때랑 완전히 상극이죠. 그러면서 다시 들어올리고 결국에는 그 이슈를 다시 달고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뭐 물량 뺏기를 한 건지 흔들기는 한 건지 뭐 그거는 매수 주체들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뉴스를 달고 또다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거죠. 자, 52주 신고가로 단기 이제 이런 꼬리 고점 자리까지 깔끔하게 좀 돌파를 했죠. 그래서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예선테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선테크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. 최근 시총이 낮은 종목들, 좀 가벼운 종목들 이렇게 저점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꽤 많죠. 좀 요즘 시장의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시총 낮고 가벼운 종목들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거. 거래대금 뭐 250억 조금 넘게 터졌고요. 이 종목도 이제 이슈는 좀 있습니다. 이 포르쉐 상장 2차전지 소재 확대 기대감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. 자, 분봉상 흐름 나쁘지 않죠. 이렇게 고점 뚫으면서 잘 지지하고 상한가 굳히는 모습이고요. 뭐 상한가 굳히고도 풀지 않고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약하고 뭐 시총도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니라 또 400억대죠. 최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만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에게까지도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선테크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골드 NS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. 자,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이 종목도 거의 뭐 잡주스러운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. 거래 정지 이후에 재개됐다가 말도 안 되는 슈팅 주고서 아래로 죽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또 꿈틀꿈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만 거래 대금이 보시다시피 뭐 150억대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도 보면은 여기도 뭐 100억도 채 안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00억 정도 터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종목의 흐름은 아니죠.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아이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아이텍도 이런 고점 자리 아래쪽에서 만드는 작은 박스권 구간 돌파를 하는 흐름으로 잘 만들어졌어요.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 대금이 한 2천억 가까이 터지잖아요.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면 좋은데
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. 이 종목도 이슈는 좀 있었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, 미 애리조나 공장 건설 계획대로 진행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분봉상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거든요. 장 초반부터는 아니지만 점심장 조금 전부터 우상향 쭉 하면서 계속 상승을 했고요. 한번 좀 깊게 눌러준 이후에 상한가는 들어가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좀 마감이 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미래나노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좋았죠. 거래대금은 3,500억으로 가장 이제 역대급으로 터졌죠. 파동상으로는 굉장히 또 높은 구간입니다. 3차 파동이 단기에 다 나왔죠. 이렇게 1차 파동, 2차 파동, 3차 파동. 저점 대비 5,000원대에서 현재 또 13,000원이니까 뭐 두 배가 넘게 올랐죠. 그래서 나올 파동은 다 나온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고요. 오늘 흐름 뭐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요. 전기차 핵심 소재 수산화 리튬 매출 기대 이슈로 또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. 자, 분봉상 움직임 장 초반부터 좋았죠. 근데 저는 오전에 두 종목 대응하고 시장 분위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매매는 적고서 관망만 했었기 때문에 대응은 하진 않았고요. 마지막에 좀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됐습니다.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움직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결국에는 2420포인트 제가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회복을 못하고 오히려 저항을 받더니 오늘 아래쪽으로 빠져버렸죠.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역N자로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. 자, 요 고점 자리죠. 여기 쌍바닥 만들고 만들어졌던 이제 고점 자리까지 거의 떨어졌습니다. 2350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이런 자리까지는 뭐 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중요한 거는 이 자리까지 위협을 한다면 2300포인트 또 저점을 확인하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보면은 좀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.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지를 않기를 바랬던 거고 위쪽에서 이런 횡보하는 박스권을 만들어야 단기에 좀 짧은 기간 횡보를 가져가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역N자로 빠지면서 2420포인트를 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하락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. 지금 시장은 너무나 대외적인 요소들, 환경들 그리고 시장을 오히려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시장이 여기서 V자 반등 나온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. 가장 좀 최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제는 이제 요런 데서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기간 횡보 기간 조정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좀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뭐한 2450에서 뭐 2500까지도 좀 볼 수가 있겠죠. 2500에서 2350 정도에서 이렇게 좀 진폭을 가져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. 오히려 235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진짜 이 저점을 또다시 위협하는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엔 뭐 외국인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도세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렸죠. 오늘 매도세가 이 전환이 된 이후로 거의 5천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준 가장 많은 이제 매도 수급을 보여준 날이고요. 기관도 2천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뭐 시장 하락에 힘을 좀 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현재 환율이 진짜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. 자, 오늘 종가상으로 1384원입니다. 이게 1400원 뭐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1400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1480원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뭐 제 생각과는 반대로 1400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. 과거에 우리 시장이 경제적으로 좀 탄탄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 때라고 친다라면 뭐 진짜 이거 경제 위기 수준이거든요.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
뭐 동남아시아권에서 진짜 과거 우리나라가 좀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할 때, 큰 이제 경제 성장이 있을 때 경제의 기반 자체가 탄탄하지 않으면서 이 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. 그래서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이제 그런 국가들이 있거든요. 예, 그런 국가들 중에서 진짜 이 경제 위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뭐 살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율입니다, 현재. 너무나 이제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우리나라도 정말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환율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라면 진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결국에는 중요한 라인을 좀 이탈을 했어요. 770포인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750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나마 좀 버텨두던 코스닥 시장이었는데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이제 역연자 하락할 수가 있겠죠. 목표치가 N자형 목표치가 이제 한 75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요런 자리까지 또 하락이 나온다라면 코스피 시장도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양시장 모두 중요한 라인들 다 이탈을 해놨기 때문에 진짜 시장은 분위기 안 좋아졌다. 그리고 시간이 여기서 버텨주고 횡보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. 기간적으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으려면 결국엔 또 에너지를 응축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루한 횡보 기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. 뭐 짧은 구간으로 따지면 뭐 이런 구간이 만들어진 것처럼 최소 한 달 이상 지루한 시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고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2420포인트를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2420포인트, 2450포인트가 다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반등을 할 때마다 보유 물량이 있다라면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좀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자리 단기 박스권 구간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. 좀 횡보하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시장 대응 좀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2300포인트까지는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고요. 코스피 기준 2450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을 좀 만들고 반등에 좀 성공하는 흐름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